이 바위는 경주 동천동 석탈해왕릉 인근에 있는 표암이다. 표주박을 엎어놓은 모양 같다고 해서 표암인데 밝은 바위란 뜻으로 일명 박바위다. 이 박바위는 신라의 화백회의가 열린 사형지 가운데 한 곳으로 이곳에서 육촌장들이 모여 건국회의를 열고 박혁거세를 신라의 초대 왕으로 추대했다고 한다. 화백회의가 열린 밝은 바위 박바위. 지난 육촌의 대표가 이곳에 모여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할 때 의장이 바로 경주이씨의 시조 표암공 이알평인데요. 이알평은 하늘로부터 이 표암봉으로 내려와 알천 양산촌의 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라 육성 중의 하나이며 이 시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주이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경주이씨 시조는 이알자 평자이시고 기원전 117년 하늘에서 박바위에 내리시어 알천 양산 촌장으로 육촌장과 더불어 처음으로 화백회의를 주도하셨다. 그 어른께서는 아래서 깨어난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하고 4년간 섭정한 신라 건국의 원훈이시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유리왕 9년에 이씨로 사성받았고 버풍왕 23년에는 문선공으로 시호를 받았으며 무열왕 3년에는 은열왕의 추봉되시었다. 뒤를 이어 신라 말에 진골로 소판벼슬을 지낸 소판공, 이 거자 명자에 이르러 비로소 선대의 계대를 정립하였으니 이 어른이 우리의 중시조이시다. 우리 경주이씨는 사성의 으뜸 종문으로서 뒤에 우계, 차성, 합천, 평창, 아산, 재령, 원주이씨로 분적되었다. 이것은 대전 뿌리공원에 있는 경주이씨 성씨 조형물의 내용인데요. 경주이씨의 핵심을 잘 정리하고 있죠. 특히 박바위는 경주이씨 시조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이알평과 관련하여 이곳에 많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조 이알평과 박바위, 어떤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을까요? 이곳은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이다. 아주 큰 바위들이 병풍처럼 돌출돼 있는데 시조 이알평이 이 바위에 내려와 세상을 밝게 하였다 하여 밝은 바위, 박바위라고 한다. 이 박바위에는 이알평의 탄생 신화가 깃들어 있는데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 처음으로 목욕한 곳이 광림대 석혈이다. 석혈 조금 아래에는 경주이씨 시조 이알평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곳이라고 알리는 유허비가 있다. 또한 박바위 아래에는 표암제, 악강묘 등 여러 동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데 표암제는 시조의 향사를 지내는 곳으로 1925년에 건립되었으며 악강묘는 시조인 이알평의 신위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다. 해마다 3월 중순이면 이곳에 후손들이 모여 시조의 향사를 모시고 있는데 경주 이시에서 갈라져 나간 성씨의 후손들도 함께 모인다. 후손들은 이곳 표암을 경주 이시의 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화백회의를 열어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한 신라 건국의 역사적인 산실로 여기고 있다. 신라가 건국되기 전 진안 땅에는 육촌이 있었는데요. 알천의 양산촌, 돌산의 고호촌,
취산의 진지촌 혹은 간지촌, 무산의 대수촌, 금산의 가리촌, 명활산의 고야촌을 지난 6촌이라고 하죠. 이 6촌은 서기 32년 유리 이사금 9년에 6부로 계층되는데요. 이때 신라 육성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씨를 비롯해서 최씨, 정씨, 손씨, 배씨, 설씨가 사성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양산촌의 촌장 이할평이 이씨성을 사성받으면서 경주이씨의 시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경주이씨는 어떤 성씨일까요? 경주 이씨는 경상북도 경주를 본관으로 하고 있는 성씨로 알천 양산촌 촌장인 표암공 이할평을 시조로 모시고 있는 성씨다. 경주의 옛 지명이 월성이기 때문에 경주 이씨는 월성 이씨 또는 계림 이씨라고 부르기도 한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약 156만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전체 이씨에서는 21.4%를 차지하고 있고 본관별 성씨 순위로는 경주 김씨 다음으로 많은 5위에 이른다. 전주 이씨와 외래 성씨를 제외하면 상당수의 이씨가 경주 이씨에서 갈라져 나가는데 이후 합천 이씨, 차성 이씨, 우계 이씨 등을 비롯해 많은 성씨들이 경주 이씨에서 분관된다. 특히 일본에 뿌리 내린 장주 이씨의 뿌리도 경주 이씨다. 정유재란 때 남원성을 사수하다 순절한 이봉남 장군의 삼남인 이성현은 우계 이씨의 후손인데 7세의 나이로 일본의 볼모로 잡혀가 장주 이씨의 시조가 된다. 이성현의 일본 이름은 이가원유, 리노이의 모토히로다. 그의 후손들은 조슈번에서 대대로 의사로 살아간다. 일본의 전 언론인이자 아사히 신문사 사장인 리노이의 마사후미는 자신의 성이 이가씨라는 것에 의문을 품고 80년간 자료를 추적하여 자신의 선조가 정유재란 때 포로가 된 이봉남의 셋째 아들이란 것을 밝혀낸 사연이 있다. 또한 계파를 보면 고려 마렵에 8개 분파로 나뉘고 이후에 다시 70여 개의 파로 나뉘게 되는데 현재 경주이시 중앙화수회에 의하면 11개 파로 정리된다. 이 중 대표적인 파는 평리 성암공파, 익제공파, 국당공파, 상서공파인데 경주이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계파 중에서 백사 이양복의 상서공파, 익제공파의 팔별집, 그리고 이완대장을 낳은 국당공파에서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는데요. 특히 익제공파의 팔별집에는 신기한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유명한 팔별집 이야기는 이익제의 6대 손인 이공린의 일화에서 비롯된다. 이공린은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의 사위인데 장가든 첫날 밤 꿈을 꾸게 된다. 꿈속에 용왕이 나타나 내 8아들이 지금 사경에 이르렀으니 어서 구해달라. 그대가 내 8아들을 구해준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고 한다. 꿈에서 깨어난 이공린이 신부에게 물으니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사위에게 먹이려고 자라 8마리를 사다가 항아리에 넣어두었다고 하므로 부부가 8마리의 자라를 꺼내서 시별이 밖에 있는 호수에 놓아준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는 가는 도중에 죽고 만다. 뒷날 이공린은 박씨 부인과의 사이에 8명의 아들을 두는데 오, 구, 원, 타, 별, 벽, 경, 곤이다. 모두 거북구 아니면 고기 어자를 넣어 이름을 지었는데
모두 문장에 뛰어나 팔문장으로 꼽힌다. 그런데 셋째 원이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죽음으로써 첫날 밤 자라 한 마리가 죽은 것과 맞아떨어졌다는 신기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8마리의 자라와 관련된 익제공파의 팔별집 이야기인데요. 전설처럼 신비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연유로 인해 이공린의 후손들은 지금까지 자라를 먹지 않는 것을 가법으로 지켜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주이 씨는 어디에 많이 모여 살고 있을까요?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망호리. 이곳에 경주 이씨가 자리를 잡은 것은 400여 년 전이다. 익제 이재현의 구대손인 호암 이반기가 정미사화를 피해 경기도 고양에서 이곳으로 터를 옮기면서 집성촌이 형성된 것이다. 이외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무장 2리 장포마을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7공리,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덕성리와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사공리 등을 비롯해 전국의 크고 작은 집성촌이 산재해 있다. 경주이 씨의 시조 이할평은 신라 건국 초기의 인물이죠. 그런데 신라 말기의 인물인 36세 손 소판공 이거명에 이르기까지 천여 년간의 선계는 실전되어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라 진골 출신인 소판공 이거명을 중시조로 모시고 일세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후 경주이 씨는 고려 말에 크게 세력을 떨치게 되고 조선시대에도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하며 명문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경주이 씨 가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역사 속 인물들을 찾아갑니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은 익제 이재현이다. 고려 말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이재현에 의해 가문이 크게 번창하기 시작하는데 여말선초 선비치고 이재현의 문화생이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글을 잘 지었으며 15세에 문과에 장원 급제한다. 충선왕의 부름을 받아 원나라의 수도 연경에 있는 만곤당에 머물며 원나라의 학자들과 교우하고 공민왕 때에는 정승이 되어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가 일찍이 연경에 있을 때 원의 화가 진가며가 그의 초상화를 그리고 학자 탕병용이 시를 썼는데 그 그림이 지금까지 전해져 국보로 지정돼 있다. 이재현은 뛰어난 학식과 문장으로 수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본조 편년 강목을 중수하고 국사 편찬을 맡았으며 저술로는 익제 난고 10권과 여공 폐설 2권이 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에게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백사 이항복이다. 해학적이면서도 실무 능력이 탁월한 그는 당색에 치우치지 않고 나라의 안위를 생각한 진정한 재상이다. 임진왜란에서 정유재란까지 5차례나 병조판서를 역임하며 안으로는 국방을 책임지고 밖으로는 명나라 사절을 전담하는 외교관으로 활약하며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데 힘쓴다. 전쟁 후에는 영의정에 올라 전란을 수습하는 데 힘썼으며 그간의 공로로 오성 부원군에 봉해진다. 광해군 때에는 인목대비 폐위를 반대하다가 1618년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다. 하지만 곧 관작이 회복되었고 이해 고향 포천에 묻히게 된다. 그의 무덤 인근인
포천시 가산면 방충리의 화산서원에 위패와 영정이 모셔져 있다. 이항복은 권율 장군의 사위가 되는데 어릴 적 옆집에 살면서 어린 이항복의 지혜와 기계를 보고 사위로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항복 집의 감나무가 가지를 뻗어 옆집 권율의 아버지인 권철의 집으로 넘어가자 권철의 하인들이 저 감은 우리 집으로 넘어왔으니 못 먹는다고 행패를 부린다. 이에 이항복이 당돌하게도 권철의 방에 주먹으로 구멍을 내며 대감 이 팔이 누구의 팔이옵니까 하며 따진 유명한 일화가 있다. 또한 조선 중기의 인물로 효종을 도와 국벌을 추진하던 이완 대장이 있다. 그는 무관으로서 효종이 가장 신임한 인물이며 어영대장, 훈련대장을 거쳐 후에 우의정까지 오르게 된다. 이 두 사람은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이종걸 전 국회의원이죠. 이들의 할아버지가 우당 이회영입니다. 우당 이회영. 그는 1910년 국권을 상실하기 전부터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합니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 파견을 적극 후원하고 항일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를 여러 동지들과 함께 결성하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 활동하는데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1910년 항일운동 기지를 탐색하기 위해 만주를 다녀오죠. 그리고 이회영의 6형제는 한자리에 모입니다. 우리 형제가 명문 호족으로서 차라리 대의가 있는 곳에서 죽을지언정 외적의 치하에서 노예가 되어 구차하게 생명을 도모한다면 어찌 짐승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백사 이항복의 10대 손이며 이조 판서를 지낸 이유승의 아들인 이회영 6형제는 당시 서울에서 상당한 재력을 갖춘 명문가다. 하지만 이들은 권세와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행을 결의한다. 급하게 전 재산을 처분해 40만 원을 마련하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600억 원 이상 되는 거금이다. 가술들과 따라 나선 노비를 포함 60여 명을 데리고 신의주 단동을 거쳐 만주 유하현 서문보에 도착한다. 거기에서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데 여기에서 길러낸 인물들이 후에 홍오동과 청산리 대첩, 의열단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하는 주역이 된다. 그런데 거금의 망명자금은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다 써버리고 이회영 6형제와 가족들은 천신만고의 삶을 살아가며 일경에 체포되어 고문 끝에 순국하거나 영양결핍으로 병사하고 굶어 죽기도 한다. 이후 1945년 광복이 됐을 때 6형제 중 5째 이시영만 살아 돌아와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 된다.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에 가면 이회영의 삶과 정신을 만날 수 있는 우당 기념관이 세워져 있다. 이외 북간도 용정에 서전서숙을 세워 동포들의 교육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다 고종의 밀명으로 이준, 이휘종과 함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된 특사 보제 이상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잘 알려진 민족시인 이상화도 경주 이씨다. 현대의 인물로는 재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부자가 있고 연예계에는 배우 이경영과 이선균이 있다. 방송인 이상벽과 뽀빠이로 잘 알려진 이상용도 경주이시다. 또한
돌부처로 불려진 바둑계의 황제 이창호, 인공지능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사람인 이세돌 또한 모두 경주 이씨죠. 오늘은 신라 육성 중의 하나이며 이씨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경주 이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